시민갑 반갑습니다. 광역의원에게 관심 많은 정보세공사 다이아몬드입니다. 저흰 지난 편부터 다주택자이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의정 활동이 의회 회의록에 기록된 3명의 서울시 의원, 송파 A 강남 B 중랑시 의원을 조사했습니다. 조합이라는 데는 저희 사업성을 많이 봐요. 지금 임대주택까지 전부 토지건축나 줘가지고는 이거는 안 돼요. 땅값까지 주란 얘기는 계산기 때려봐서 사업성이 있으면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별가로도 다 합니다. 내가라도 설득시킬 수 있어요. 조합원의 관점과 의견이 의원님이 그동안 말씀한 부분과 일치하네요. 똑같죠. 조합원의 대표가 난데. 알다시피 서울의원 부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내 평당 2억대가 넘는 상업지 고가 땅이고, 동부도로 사업소는 고익수 세택 잠실을 연결벨트로 해서 대규모 국제 마이슨 메카로 건설하려고 20억대를 용역하려고 했고, 세택 인접지 대형 노후 재건축 단지는 역세권 일부만 종상향 하나만 해줘도 수만 세대를 더 지을 수 있는 아주 매우 적절한 대안입니다. 비 의원님은 왜 화가 난 거죠? 2019년 1월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 8만 호 추가 공급 세부 계획에 서울의료원 주차장과 동부도로 사업소 부지가 포함되자 비 의원님이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내가 소유한 아파트 앞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부지 개발을 원한대로 시행하지 않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강남 비 의원님은 세택 인접지 대형 노후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한보미 도맨션을 배우자와 절반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액 15억 2020년 6월 실거래가는 29억 정도 됩니다. 정보세공사 다이아몬드가 TBS 의회 회의록 검색기를 통해 강남 비의원 세택 강남 비의원 SETC 2개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018년 9월 3일 본회의 6년째 진행 중인 우리 대치동의 세택 개발이에요. 정말 이거는 마이스 산업기지고 우리 서울시민과 국민의 먹거리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슬며시 알아보니까 또 집값이야. 이걸 개발하면은 또 강남 집값도 오른대. 환장했어. 2019년 3월 4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 대치동에 그러니까 세택 옆에 동우사업소 부지 여기 딱 기존 계획 변경 서울의료원 부지 맨날 국제 업무지구 하겠다고 10년 전부터 떠들어대고 이제까지 여기다 임대주택 짓겠다고요. 2019년 3월 8일 본회의 2019년 11월 11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 그래도 임대주택 지을 때다가 지어야지. 재건축만 하면은 다 해결되는데 휴지해봐야 집값 올라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다가 임대주택 짓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2019년 11월 1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 (2019년 11월 14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 세택이나 서울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는 주민이 사수를 하겠다 이런 세상의 상황이고, 그 임대주택 800세대 만들려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봐. 이 8만 세대 중에 정말 안 되는 거는 좀 버리세요.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6번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시장에 생각할 때, 그 주변 환경이 이제 바뀌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냥 좀 저가의 주택이나 혹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집값이 뭐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상승이 더 이게 오를 것이 더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개발이라는 거는 주변이 그 뭔가 그 기존보다 좀 더 나은 상품 혹은 나은 형태로 발전하는 거를 바뀌는 것을 이제 개발이라고 소비자들이 생각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이 이제 반사이익이라든지 혹은 이제 후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적이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식의 영향을 받아왔어요. 지금까지 시장이. 그런 상황에서 강남에 어떤 임대주택이나 혹은 이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강남이 어떤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지금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지금 반대하시는 것들이 그런 이유들입니다. 정보세공사 다이아몬드는 강남비 의원님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본회의에서 주장한 종성향은 무엇인가요? 한 단계 3종에서 준주거지요, 그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안 아닌가요? 재건축할 때 종 올려준다는 것도 뭐예요, 그러면? 조건이 다르잖아요. 강남에서 재건축 기대하는 분들은 공공 재건축하면 차라리 1:1 재건축하겠다던데. 단에 그것도 규제라 공공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또 공정률을 300 주지 말고 거기다 50%만 더 짓고 50에서 이제 한 반 정도는 또 그것도 임대주택을 짓자. 여기 50% 짓는 것도 지금 현행에는 토지를 그냥 기부 전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값도 주라 이거야, 재개발 같이. 그러면은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성이 이제 떨어지지 않으니까. 쉽게 말해 아파트 재산 가치를 높여달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네요. 강남비 의원님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의원님이 구상한 방법으로 추진했을 때 임대주택 몇 세대가 들어가나요? 구상을 지금 밤새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거예요. 의원님의 지역구에 여러 사람의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령별로도 있고 성별로도 있고 재산상으로도 있는데 회의록에 남겨졌다라고 하면 이분이 그분들의 의사를 대신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강남의 이 지역에 있는 구민 중에서 주택이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을 위해서도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강남비 의원님. 의원님이 소유한 한보미도 맨션 인근 부지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계획을 반대하는 의정 활동이 시의원으로서 적절했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2018년 시의원에 재선된 지 열흘 후에 배우자 명의로 강동구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다음 해엔 해당 토지에 9채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주택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1.5룸이나 투룸입니다. 강동구 다세대 주택들은 조카 장가를 보내려고 신축한 거고요. 배우자와 조카가 반반씩 소유하고 있어서 나와는 무관합니다. 비 의원님이 무주택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한 기록이 회의록에 있나요? 정보세공사 다이아몬드가 회의록에서 비 의원님이 무주택자를 위해 발언한 내용이 있는지 검색한 결과 회의록에는 비 의원님이 무주택자를 위해 발언한 내용이 검색되지 않네요. 지금 서울시 의원으로서 강남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 공직자의 자세를 본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데다가 임대주택 짓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칫 그런 말씀들이 본인의 이해에 얽매여서 하시는 말씀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매우 크거든요. 민간에게 매각을 하면 그게 일반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규모와 땅이 아닙니다. 대부분 재벌법인들이 땅을 가지고 또 고밀 개발하면 주변 지역 집값은 더 올라가고 그만큼 서민들의 주거비 또 더 불안도 가중시키는 결과로 만들어졌다. 지금이라도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서 서울시민 주거 안정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죠.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도시계획관리라든지 이쪽에서만 쭉 생활을 해왔었는데 교육은 사실 처음입니다.
즐거운 인연이 될 수 있도록. 강남 B 의원님, 송파 A 의원님처럼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으로 의원님이 소유한 한범위도 맨션 근처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계획을 반대하면 신령이나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의원으로서 하는 의정활동이 어떤 이해가 충돌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그거는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의 대안을 갖고 법도 있습니다.